연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죠. 0%였던 금리를 한 번에 5%까지 끌어올렸는데 1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천천히 갑시다. 오히려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 빨리 금리를 더 올려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이렇게 이제 가는 거겠죠.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쩐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지식 열심히 배우고 가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금리 올리는 회의가 이제 FOMC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FOMC에서 독특한 단어 3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을 스킵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포우즈할지 아예 금리 인상을 스탑할지 요 3가지가 옵션에 갈림길에 딱 썼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 3가지 단어의 의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 단어 모두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월 연준에서 이번에 스킵을 했다는 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3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스킵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드렸고 이건 건너뛰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우즈라는 단어를 말씀드렸고 멈춰서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탑, 중단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이런 경우 있죠. 지루한데 재밌는 부분으로 가려고 이렇게 건너뛰는 거 있죠. 그걸 건너뛰는 게 뭐냐면 스킵입니다. 점프 하면서 계속해서 영화를 보는 온고잉의 의미죠. 두 번째는 포우즈가 있죠.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이걸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탁 멈춰서죠. 계속해서 고를 할지 아니면 스톱을 할지 아직 결정이 돼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서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스탑은 뭐죠? 스탑은 그냥 아예 꺼버리면 화면이 사라져버리니까 일어나가지고 딴짓을 이제 하게 되겠죠. 이 영화를 보고 있다라는 관점하고 우리는 연준이 하고 있는 금리 인상을 동일한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죠.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할 건데 이번은 건너뛰고 갈게요 라고 한다면 스킵이 되는 거고 일단 멈춰서서 분위기를 좀 볼게요 할지 말지를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포우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스톱이 되는 거죠. 주식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에서는요 이 스톱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듣고 싶을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테니까. 시장에서는 스톱을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 이 카드가 어렵다고 한다면 둘 중에 어느 게 나을까요? 당연히 포우즈라도 하는 게 좋죠. 포우즈가 스톱으로 가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포우즈는 뭘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갈래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스킵이라는 건데 스킵이라는 거는 추가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데 잠깐 한 템포 쉬고 갈게요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속도 조절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회의에서 이렇게 3가지씩 갈래길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연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의견들이 굉장히 크게 충돌하고 있죠. 충돌하다 보니까 답을 못 찾고 이런 데서 3가지씩 옵션이 나오면서 막 흔들리고 있는 거겠죠.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들 간의 대립이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매파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둘기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둘기파 하면 느낌이 어떻죠? 이렇게 평화의 상징 같잖아요. 대충 합시다. 매파는 뭔가 되게 확실하게 괴롭혀주겠다 이런 느낌을 좀 주잖아요. 그래서 매파는 금리 인상을 갖다가 세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강경파입니다. 일종의. 비둘기파는 어떻죠? 신중하게 봅시다 라고 하는 온건파? 그러니까 온건파부터 말씀드리면 온건파에서 얘기하는 건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상 좋은데 지금 미국의 물가가 작년 대비로는 많이 내려왔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헤드라인 CPI라는 게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9.1%에서 지금 4%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이게 3%대 초반까지도 내려올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가 2%거든요. 거의 다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두고 보면 올 텐데 저절로 나을 텐데 왜 난리야. 이 얘기를 하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리 인상을 한 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죠. 약을 먹으면 바로 낫나요? 그러진 않죠. 좀 시간을 두고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금리 인상을 되게 세게 했어요. 0%였던 금리를 한 번에 5%까지 끌어올렸는데 1년 만에.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약효가 늦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시간을 갖고서 지켜봅시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 두 번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장이 뭐냐면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죠? 미국의 작은 은행들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겠죠. 중앙은행이 긴축을 해가지고 돈을 빨아들이는데 은행들마저도 대출을 안 해주게 되면 양방향에서 긴축이 한꺼번에 들어가죠. 그럼 너무 힘들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비둘기파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천천히 갑시다. 지금까지도 많이 했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게 비둘기파. 매파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복합니다. 은행이 지금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은행이 몇 개가 안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서너 개예요. 이거 몇 개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는 전국을 스케일로 하고 있는 건데 은행 서너 개 흔들린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하는 게 매파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효과를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지금을 보고 투자하나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나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죠. 이 기업이 얼마나 좋아질지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이 기업이 지금 좋다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를 반영하는 금융시장이 되게 뜨겁죠.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래서 오히려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 빨리 금리를 더 올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매파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오케이. 물가가 내려오는 건 맞는데 유가 같은 에너지 가격하고 식품 가격을 뺀 핵심 물가라는 게 있어요. 유가가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게 물가를 잡아내리는데 되게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서비스 물가는 많이 안 내려온 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2%로 빨리 낮춰놔야지 벌써 2년 넘게 지금 물가 때문에 난리 부리고 있는데 지금 멈춰서는 게 말이 되냐. 조금만 더 하면 게임 끝나는데 여기서 멈춰선다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매파의 주장입니다. 비둘기파에서는 그래도 모르니까 조금만 봅시다. 그럼 뭐라고 해요? 아니에요, 절대 못 봐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스킵 이렇게 이제 가는 거겠죠. 양쪽 주장이 팽팽한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떤 쪽으로 의견이 실릴지 또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쪽인지는 왜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 논리가 탄탄해요. 그럼 뭐에 휘둘리냐면 결과를 보고 흔들리겠죠.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확 쏠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연준에서도 매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디펜던시.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장의 영향을 하나 물어보셨잖아요. 시장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매파와 비둘기파가 싸우고 있어요. 매파는 빨리 올리자, 비둘기파는 천천히 올리자. 근데 두 개의 공통점은 뭐죠? 결국에는 올리자 쪽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금리를 2번 정도를 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편에 있냐면 시장이 반대편에 있는데 시장은 중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약간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못할 거야, 뻥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아니야, 밀어붙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둘이 합치가 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훅 쏠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둘이 이렇게 딱 벌어져 있다가 확 좁아들잖아요. 그러면 동상이몽이 풀리게 되면서 일시적으로는 시장에는 변동성이 높아지는 그런 요인들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들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쩐스레 클래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